하겠습니다. 응원하고요. 공공미술 프리즘 또 저희 또 결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안녕하십니까.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네,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드디어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 아들을 퇴원시켰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을 해서 오전에 오늘 제가 영상 못 올려드렸는데요. 일단은 축하, congratulation. 네, 좀 귀여웠었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귀여웠기 때문에 녹을 뻔했습니다. 네, 어쨌든 88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 총 6가지 소식을 가져왔고요. 그 첫 번째 소식은 남양주시 소식입니다. 남양주시 금곡동 마을 기자단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고요. 활동 기간이 이게 쭉 있는데요. 마을 기자단 양성 교육 과정을 거쳐야 돼서 3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20시간의 강의를 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수료 후에는요, 활동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라고 하고요. 신청 방법은 남양주 금곡동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이 관련 블로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관련된 담당자 이메일에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요, 금곡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로 해주시면 되고요. 활동 내용은 월 1회 이상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 취지 및 마을 기자단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에도 이제 11010이라는 도시재생 소식지가 있어요. 11010은 뭐냐면 옆으로 보면 흥자가 됩니다. 이 흥자의 모티브를 가져온 이유는 천안에서 가장 이제 큰 축제이고 전통성이 있는 축제가 바로 천안 흥타령 축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모티브해서 지역의 어떤 브랜드와 맞춰서 도저히 소식지 제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11010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고고 굉장히 예쁘죠?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 도시생 읽어준 오빠 뿅! 네. 결국엔 또 제 자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도시재생 소식지를 만드는 거에서는 이제 조금 나와 있고요. 4회차까지 만들었고 2년 3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새로운 뉴커머 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11010 이렇게 지역의 브랜드도 함께 만드는 작업들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용을 받거나 이러지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분들, 저 다음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여건 개선이 잘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파주시 소식입니다. 파주시에서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모집한다라고 하는데요. 접수 기간은 3월 3일까지라고 합니다. 총 5팀 내외에서 이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선발 대상자는 문화기획과 마을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팀 또는 개인 응모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파주시 거주 및 활동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선하는 거지 무조건 파주 시민들이나 파주 청년들만 된다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형태의 어떤 문화기획 공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 청년이나 지역 활동 청년들의 개념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지역을 바꾸고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청년들, 즉 거주지의 개념이 아닌 기반을 한 개념이 아닌 활동 영역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선 청년, 지역 청년을 개념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류 민접은 3월 7일이고요. 면접 심사는 3월 7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발표 3월 8일을 통해서 각종 활동을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타 문의는요, 공공미술 프리즘 기획팀으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고요.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다음에 삼성, 나눔과 꿈, 공공미술 프리즘, 파주시가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공공미술 프리즘 같은 경우는 저도 아주 그 홍대에서 활동하시는 그룹이시고 아주 많은 또 역량을 가지고 계신 팀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또 여기서 문화섬 재물포에서 함께 했던 저희
함께했던 쌤도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응원하고요. 공공미술 프리즘 또 저희 또 결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원주시 소식입니다. 원주시에서 2019 원주문화 큐리에이터 교육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원주문화 큐리에이터 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원주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스토리를 입히는 사람들을 바로 문화 큐리에이터라고 한다고 하네요. 교육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고요. 매주 월, 화, 수, 이론 2회, 답사 1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고요. 모집 대상자는요. 1972년 이후 출생한 원주 시민, 즉 48세 이하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8일까지고요. 오프라인 방문은 치앙예술관 지하 1층 원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으로 하시면 되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메일 접수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참가자 혜택으로는요, 수료증 발급을 한다고 하고요. 재단 관련 사업을 진행 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최근에 이런 청년 문화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축제라고 생각되는 축제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시민들이 기다리는 축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축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원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으시고 노력을 했고 있는 것들도 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이죠. 특히나 이제 미로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여기는 원도심이 사람이 보통 구도심이라고 하면 없는데 여기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사람도 많고, 그래서 조금만 문화적으로 뭔가를 입힌다고 하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이제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맛집들, 그리고 특이한 그런 어떤 무슨 맛집 거리 같은 것들이 그런 상가 지하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요. 저도 돈가스 쫄면인가 이렇게 가서 저도 한번 맛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매력적이고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아주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원주가 기존에 서울시와 가까워지면서 문화 유출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반대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주 응원하고요. 네 번째 소식은 제주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2019 제주 공동체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월 25일 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강당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차는요, 한이 크라운 호텔로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참석 대상자는요, 공동체 지원 활동 및 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이나 공동체 지원 사업 시행 주체 및 마을 이장, 동장, 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공동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런 어떤 수혜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자기 그룹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 한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자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 설명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이쪽도 가야 되고 저쪽도 가야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좀 어떤 다른 부분들이나 혜택들이나 아니면 제도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3배, 4배로 뭐 다른 여러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함께 해보고, 또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난 B에 가깝네요.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원래 계획됐던 어떤 지원 사업이나 공동체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 사업들의 관계자랑 만나서 협의해보고 또 이제 연결해주고 거기서 논의해보면 훨씬 더 이 수혜자들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또 많이 세이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나 공동체들이 함께 활동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고, 이런 제도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월 25일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강당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공주시 소식입니다. 공주시에서요, 이번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시에 따르면 공주 원도심에 신바람 나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15년부터 도시재생 센터장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확대해 보다 우수한 센터장을 선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센터장은요,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을 추진 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 기업 창업과 운영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그 밖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는 25일까지 응시 원서 등 구비서를 지참해 공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봉 도시재생 정책과장은요, 많은 지원자가 참여해 공주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센터장의 역할은 아빠 같은 역할, 사무국장은 엄마 같은 역할인데, 연구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던 어떤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주민들도 상처받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뭔가를 해주겠다, 아니면은 뭔가를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만 해놓고 떠나고 관리를 안 해주고 성과만 이제 본인이 챙겨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심지어 빚까지 지게 되는 이런 사례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좋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이 사업과 함께 내가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 이 도심과 함께 하겠다, 이 도시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기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장 선발 자리에는 실제 지역 주민이나 활동가 아니면 활동가로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행정 업무나 아니면은 학교에 계신 분들만 승진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을 뽑는 데에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저희가 몇 번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을 아주 심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려 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진주시 소식입니다. 진주시에서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진주시는 14일에요. 시청 문화강사실에서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서포터즈 선정된 이동원 씨 외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라고 합니다. 진주시와 도시재생 지원센터 김영센터장은 앞으로 진주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홍보하고 대학생들의 열정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주민과 발굴하고 주민들과 융화해 주민 주도의 사업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 절차를 거쳐 32명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날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대학생들도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연구를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인원수가 32명, 네, 아주 좋고요. 일단은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에서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준 교육도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들이 뽑아놓고 너희들이 막 해봐라 이럴 것보다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도시재생 대학에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을 마련해 주셔서 일반 주민들과 도시재생 대학에도 참여해보고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주시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가 정말로 모르겠어요. 대주 이런 거에 요즘 아주 담당자분이 정말로 일을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강의를 갔던 내용들을 진짜 거의 대부분 진짜 실제로 수행하는 것 같고, 뭐 저희 지역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례를 보셨겠지만
아주 좋은 방향을 잡고 잘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당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이나 그 역할을 맡는 중추적인 역할의 사람들의 마인드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도시락 읽어주는 오빠는 아주 행복하게, 오늘 저희 둘째가 집에 온 만큼 행복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0회까지 거의 다 왔네요. 10회 이후에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게 되면 도시락 읽어주는 오빠 뿅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